문제풀이 하겠습니다. 5칙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를 만들면 되는데, 이 5칙 연산이라는 게 문제를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덧셈, 뺄셈, 곱셈, 이거는 나머지 구하는 거, 얘는 몫을 구하는 거, 두 개는 몫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5개. 그래서 포맷 안에 있는 값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야 하는 값은 8이에요. 그러면 8이 이 자리에 리턴돼야 한다는 거고, 그렇다는 건 지금 이런 함수가 없죠. 그래서 정의해 놓고, 지금 인자가 2개니까 4개 변수 2개 써 놓고, 이 자리에 8을 남겨야 하니까 리턴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리턴해야 되는 값은 두 인자의 합이니까 4개 변수의 합을 리턴하면 돼요. 만약에 리턴을 안 쓴다면 이거 실행했을 때 남는 게 없으니까 논이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남겨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3 더하기 5가 연산된 결과가 이 자리에 남아서 이 중괄호 대체하겠죠? 이런 식으로 행위자가 연산을 마치고 결과를 남기기 위해서 써야 하는 게 return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이런 플러스 3 nums라는 함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얘도 실행하고 난 자리에 15라는 값이 남아야 하니까 return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4개 변수 3개 있어야 되고, 세 수의 합을 리턴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세 수의 합을 d라는 변수에다가 넣은 다음에 d의 값을 리턴해도 상관없죠. 그래도 리턴하는 값은 똑같으니까 문제없이 잘 나옵니다. 마이너스는 그러면 이름만 마이너스라고 바꿔놓고 덧셈이 아니라 뺄셈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면은 양수지만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음수죠. 근데 출력 예시에 양수 5가 나와야 한다 되어 있으니까 앞에서 뒤에 거를 뺀 거죠. 물론 이런 거 구애받고 하기 싫다. 그러면 b-a라고 해놓고, 어차피 리턴 받아야 하는 값이 양수니까 a가 b보다 크다면 이런 경우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 빼기 5는 5라고 나오고, 순서를 바꾸게 되면 10 빼기 5는 5라고 잘 나오죠. 얘는 거짓이니까 자동으로 이게 실행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다음은 멀티플라이, 곱셈이죠. 곱셈은 순서 상관없죠. 이렇게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퍼센트, 이게 연산자고,
그러면 나머지랑 곱셈까지는 잘 했어요, 한 번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남아있죠. 자, 일단 나눈 결과, 나머지가 아니니까 나눌 때 쓰는 연산자 슬래시 하나 써보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실행했을 때 어때요? div2 얘는 출력 예시대로 제대로 나왔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는데 얘가 잘못됐죠? 보시면 소수 부분은 없고 정수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나눈 결과에서 이렇게 나오는 결과에서 정수 부분만 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수 부분만 떼려면 뭐 이런 거는 검색하면 다 나오죠. 파이썬에서 몫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 있다고 나와 있는데 슬래시 한 개를 사용한 경우와 슬래시 두 개를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한 개일 경우에는 소수점까지 다 나오고 두 개일 때는 정수 부분만 나오죠. 슬래시 두 개 쓰면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정수 부분만 잘 나오죠. 이렇게 풀면 되고 다음 문제. 자, 온도 단위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함수 C2F 이거를 구현하면 됩니다. 일단 정의는 돼 있고요. 안쪽에 있는 내용이 f의 값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하고 있는 값이 0이니까 셋 다 0이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 조건이라기보다는 힌트라고 보면 돼요. 얘가 힌트예요. 자,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공식입니다. 섭씨 온도를 알아야 이런 식을 통해서 화씨 온도로 변환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거니까 함수에다가 주고 있는 인자가 섭씨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섭씨는 함수 내에서 매개 변수 c에 저장되고 이 f는 이 자리에 섭씨를 화씨로 변환해서 리턴해야 되니까 f가 화씨죠. 그러면 지금 화씨를 0으로 설정해 놓고 있으니까 이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섭씨 맞죠? 굳이 f라는 변수는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자, 입력받은 정수
자, 여기서 입력받은 정수 마찬가지로 인자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10이라는 정수가 짝수인지 아닌지, 11이 짝수인지 아닌지 이걸 판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일단 지금 필요한 거는 얘가 실행하고 있는 모양이 함수 실행하고 있는 모양이죠. 근데 지금 이 셀 내부에 이런 이름을 가진 함수가 없으니까 먼저 함수를 정의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자 한 개니까 매개 변수 하나 있으면 좋고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은 문법적인 오류는 없죠. 대신에 이 자리를 메꿔야 하니까 리턴은 해야 된다는 함수인 건 알았어요. 리턴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남는 거는 0이고 이 자리에도 0이 남으니까 둘 다 0, 0 나오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10이 짝수냐라고 물어봤을 때 짝수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참거짓이니까 true 아니면 false 이걸로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 이름 앞에 지금 is라고 또 붙었잖아요. 맞는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러면 이제 둘 다 true를 리턴하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입력받은 숫자, 인자가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야 돼요.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함수 안에서 is, even, num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얘를 true라고 한 다음에 이 값을 리턴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죠? 어떤 상황이냐면 무조건 짝수가 맞다라고 해놓고 가정한 다음에 입력받은 인자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그때 is, even, num의 값을 true로 확실하게 한 다음에 리턴을 해준다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짝수가 아니면 홀수잖아요. 0이 아닌 이상 이 코랩에서는 0을 짝수로 볼지 어차피 짝수 홀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0일 때 어차피 나머지가 0인지 이것만 중요한 거니까 이 경우가 아니라면 기획값은 펄스로 돌려놓으면 되죠. 근데 이거 솔직히 짝수인지 아닌지만 알면 되는데 너무 길어요. 너무 깁니다. 보세요. 얘는 리턴 값이 저장되는 변수죠. 리턴 값이 저장되는 변수면은 참거짓이 저장되는 건데 얘가 짝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죠. 근데 얘도 논리연산이잖아요. 논리연산이면 true 아니면 false로 결과가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어때요? 어차피 얘도 참거짓으로 나오니까 어차피 참거짓 저장할 변수에 한 번에 이렇게 해버리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도 결과는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턴만 이렇게 써준다면 어차피 돌려주는 값이 true false인 건 똑같은데 얘를 저장하고 리턴하는 걸 안 했죠? 그냥 바로 연산한 결과를 이 자리에 돌려줄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한 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진짜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추가하는 게 맞아요. 케이스를 추가하는데 이런 케이스를 테스트 케이스라고 합니다.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서 내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와야 잘 만든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떨 땐 맞는데 어떨 땐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함수 다시 구현해야죠. 12는 짝수인가? 맞다. 13인 짝수인가? 아니다. 잘 나오죠? 다음 문제. 입력받은 정수가 3의 배수인지 알려주는 거. 여기랑 똑같죠? 여기선 짝수인지 아닌지니까. 짝수는 2의 배수였죠? 여기서는 3의 배수로 숫자만 바뀌었으니까 일단 필요한 함수 만들어 놓고 얘도 이제 true나 false로 해주면 되는데 바로 한 줄에 할 수 있죠? 이것만 숫자 3으로 바꾸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테스트 케이스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잘 나옵니다. 다음 문제. 자, 인자가 100보다 큰지 알려주는 함수예요. 우선 이렇게 문법적인 오류 없죠? 여기서 이제 100보다 큰지 알려주는 함수를 만들면 됩니다. 100보다 큰 100보다 큰이면 넘이 이런 상태죠. 그래서 얘가 100보다 작다 99다 만약에 그러면 false일 거고 101이다 그러면 true 리턴 하겠죠. 그래서 128은 100보다 크니까 true 리턴하고 false의 경우는 100보다 작으니까 28을 리턴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100을 비교하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 포함 관계를 넣었으면 100은 100보다 크다라는 이 말의 참거짓은 거짓이잖아요. 100은 100이랑 같지 100보다 크지는 않잖아요. 100 이상이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틀린 말이 나오죠. 그러면 함수를 다시 봐야 한다는 거.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까지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약수의 합을 리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약수의 합을 리턴하는 거. 자, 일단 테스트 케이스 추가해 놓고 지금 이 천의 약수를 암산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죠? 테스트 케이스는 암산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암산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면 10의 약수의 합은 1, 2, 5, 10이니까 18이죠? 18. 18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둘 다 0 나오죠? 왜냐면 리턴하고 있는 이 s가 함수 내에서 0으로 초기화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의 s와 여기서의 s는 다른 거 아시죠? 얘는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지역 공간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지역 변수. 여기에 있는 이 s는 함수 정의한 거랑 위상이 같죠? 함수 외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전역 변수. 얘는 지역 변수니까 이 함수가 끝나면 여기서 리턴이 실행되면 사라지는 거고, 이 s는 17번 줄 여기까지 진행되고 나면 그때 사라지는 거고요. 자, 그럼 구현을 하면 되는데, 자, i는 1, 이게 힌트입니다. i는 1이 힌트예요. 약수의 합이니까 일단 천천히 해보자면 1부터 넘까지 전부 다 한번 출력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1000이 넘으로 들어오면 1부터 1000까지 1씩 증가하는 i의 값을 출력하겠죠.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나온 것 중에서 이걸로 예를 들어보자면 2, 5, 1, 2, 5, 10 약수일 때만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출력하는 작업을 i 값이 얘의 약수일 때만 나오게 하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넘을 i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 이때가 약수죠. 10의 약수, 이때가 1000의 약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줄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 숫자들을 전부 다 더해야 돼요. i를 전부 다 더하는 거는 s에다가 더해야 되죠. 왜냐면 지금 리턴하고 있는 게 s인데 뭘 리턴해야 되냐면 약수의 합이니까. 그러면 약수가 여러 개였죠? 뭐 한 개인 경우도 있고, 아니, 두 개인 경우도 있고, 뭐 한 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개인 경우까지 커버를 하려면 그 전에 더했던 약수는 보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가 얘의 약수일 때마다
더하는 거예요. 더한 값을 S에다 저장하고 보존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약수가 나왔다. 그때 또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00의 약수의 합은 2340 나왔고 10의 약수의 합은 18 나왔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아시겠죠?